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라입니다. 자, 2,000포인트 그리 먼 것 같지는 않지만 오르는 데 시간이 좀 예상보다는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2,000포인트 지수가 오르는데 길목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투자자들이 거는 기대가 있는 지수이기도 하니까 자꾸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오늘 증시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문제, 이 대외적인 문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고요. 기관이 오늘도 역시 도움을 주지 않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상승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1980선을 두고 장 초반 1970선 후반과 1980선 초반을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현재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들은 오늘 장 전체적으로 관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한데요. 외국인 쪽에서는 오늘 쪽에서도 2,300억 원 정도 매수 물량 유입해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통해서도 3,500억 원 정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 쪽에서 1,40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고요. 장중 매도 전환한 기관 쪽에서는 현재 1,100억 원 정도 팔고 있는데요. 2,000선 등정을 앞두고 펀드 환매 물량이 11거래일째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수는 현재 어제보다 1포인트 정도 올라와서 1,973포인트 정도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 출발한 이후에 꾸준하게 강보합권을 유지해주고 있지만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역시 투자 주체들은 오늘 관망하는 흐름이 역력한데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하고 있고 개인 쪽에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420억 원 정도 사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많이 팔지는 않는 정도 3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역시 320억 원 정도로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0.4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네요. 51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환율 역시 그리스 우려에 소폭 오르면서 이틀째 상승 중입니다. 하지만 증시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환율 추가 상승폭도 제한되고 있는데요. 장중 잠깐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1,120원대는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고요. 현재 제한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은 어제보다 1원 정도 올랐고요. 1,121원 9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 봤는데요.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 열어두겠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매수하신 가격, 비중, 궁금하신 점까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다. 여러 가지 종목이 전체적으로 다 고민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직접 전화 상담을 통해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건강 상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3153-2613번 전화번호 함께 열어두겠습니다. 문자, 전화 모두 안 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으로도 함께 참여 신청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분석해 보고 가겠습니다. 이분만큼 또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여전히 유럽 쪽에서 대외적인 불안감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옵션 만기일 때문인가요? 기관 쪽에서도 오늘 도와주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장 이슈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주요 이슈로는 역시 지수가 상승 안해지가 조금은 미약하다라고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2,000포인트 돌파에 큰 의미를 둘 수 없다는 이유를 제가 세 가지 들어드렸는데요. 단순 수급의 한계를 보이고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으로 기관과 개인들의 매수 동참이 약화되고 있다는 근거로 제가 2,000포인트 돌파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중립적 관점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유동성으로 띄운 시장은 외국인이 팔고 나가려고 해도 받아주는 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개인과 기관에서 계속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계속 상승 시도를 할 때마다 위에서 망치로 두드려 맞듯이 계속 밀리는 추세가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추가 상승의 에너지 결집이 부족한 배경으로는 역시 최근 언급되고 있는 대외 변수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스의 PSI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말에 그리스 국제교환 협상 일정이 이틀 정도로 배정해놨었는데 쉽게 해결될 것처럼 시장이 기대가 있었지만 거의 열흘 넘게도 진전된 것은 아직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갈수록 초시계로 시간을 재듯이 그리스발 디폴트의 타임오프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유로존 자금시장의 흐름은 큰 변화 없이 저렴한 발행금리를 기초로 해서 국채 발행이 양호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 재정 국가들의 국채 수익률도 상당폭 안정되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견해들이 좀 있고요. 그것은 LTRO 대출 효과를 기반으로 그리스 문제가 설마 터지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을 기대하는 컨센서스가 상당히 강하고요. 위험자산에 배팅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그리스발 디폴트는 유로존 사태의 전염을 강하게 유발할 수 있는 트리거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경계 수임은 늦추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미국향 경제 지표 얘기도 나왔지만 미국 고용 지표가 8.5에서 8.3으로 하락해서 상당히 경기 회복에 강한 시그널을 주고 있지만 정작 미국 내에서는 고용 지표가 경제활동 인구를 크게 늘려놓음으로써 전체 비율을 조정해서 실업률 데이터를 양호하게 보이고 했다는 측면에서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들로 볼 때는 지금은 수급 외에는 다른 것은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옵션 만기를 앞둔 수급 경계감이 금리시장을 보합권의 등락만 거듭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즉 2월 9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차익거래 잔고가 3조 원대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전체 프로그램 누적 잔고가 6조 5천억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눈치인데요. 외국인들을 제외하고 시장 참가자들의 전체적인 관망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연기금에서도 2011년 하반기에 저가에 매수했던 물량들을 차익 실현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시장 컨센서스는 지수의 강한 상승을 기대는 하지만 실제로 행동은 조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양상 자체가 중립적 포지션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한편 BDI 지수는 30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유럽 쪽 이슈들도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대외 변수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BDI 지수 기록 포인트는 647포인트고요. 2009년도에 금융위기 리먼 사태 이후에 최저치 663포인트를 하회한 상태에서 3일 연속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최저치 하향 돌파까지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기 전체적인 물동량 증가가 수반되지 않고 있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리스의 1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무려 504.06%로 불과 6개월 전에 30% 미만에 있었던 것에 비해서 무려 17배 가까이 초폭등한 상황입니다. 이것으로 봐도 그리스의 국채 교환 협상은 아직까지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포르투갈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3.64%로 지난 주말에 17%대에서 단기적으로는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외환시장 변동성을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블룸버그 보도에 의하면 일본이 작년 4, 4분기 대비해 5배나 많은 자국통화 매각을 통해서 안야 강세를 저지하고 있다고 내용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당 76엔대가 붕괴될 상황까지 처하게 되자 다시금 스텔스 인터벤션을 통해서 환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1월 중순에 한 1,100원대 중반에 머물렀던 환율은 아마 다시금 강세 흐름을 보이기에 따라서 무역수지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연유도 보이시겠는데요. 전체적인 대외 변수 흐름은 다소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여유와 버퍼가 존재하다는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중립적 포지션으로 대외 변수도 점검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 것인지 업종 관심 종목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와 특별하게 다른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순환매 트레이딩 전략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종목이나 업종별로 보면은 IT나 정유화학 그리고 추가적으로 철강 정도가 섹터 내에서 매매가 좀 양호해지고 있다 판단이 되어집니다. 순환매 관심 종목도 거의 유사한 패턴인데요. 대형주에서는 현대제철 그리고 삼성 정밀화학을 추천드리고요. 중소형주 거의 동일합니다. S에너지, 태양광 관련주도 움직임 좋고요. 리홈과 MK전자 그리고 미래나노텍의 LED, LCD, 형광 필름 관련 종목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의 길기선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화요일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왕설량 전문가님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강남 S&G 센터의 정태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화요일도 든든하게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는 전화 상담 받고 있는 중에서도 계속 문자 받고 있으니까요. 아직 고민 털어놓지 못하신 분들은 무료 문자 번호 꾸준하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상담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예, 여기는 대구 쪽이고요. 네, 대구에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네. 네, 어떤 종목들이 고민이십니까? 네, 대한유팜. 대한유팜이요? 네, 네, 네. 또 다른 종목은 또 어떤 것들 갖고 계신가요? 그리고 LG전자하고 네. 뭐 유비케어. 네, 알겠습니다. 대한유팜, LG전자, 유비케어 이렇게 세 종목 들고 계신데요. 네, 네.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 어떻습니까? 대한유팜은 13,000,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난다. 예, 13,000 뭐 얼마 정도 주고 샀고요. 네, 한 30% 시청자님. 수준이 되고요. 시청자님 지금 시청자님 목소리가 잘 안 네네. 들려서 그런데요. TV 소리가 좀 큰 것 같거든요. TV 소리 조금만 아, 줄여주시겠습니까? 네. 여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TV 네. 볼륨 조금 줄여주셨나요? 네, 줄였습니다. 네, 이제 종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유팜 오래전에 매수하셨다고요? 13,000 얼마 정도에 600원 매수하셨다고요? 정도 같아요. 네, 13,600원 정도에 매수하셨고 네네. 비중은 어떻습니까? 30%고요. 네, 비중도 30%. 적지는 않으신데 손실이 좀 많으신 것 같고요. 네네. LG전자는요? 12만 5천 원. 그것도 10. 좀 오래됐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12만 5천 원에 비중이 20%. 네네. 유비케어는 어떻습니까? 유비케어는 3,050원 해가지고 20%. 3,050원에 20%. 20%요. 네네. 시청자님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대한유판 13,600원에 30%를 갖고 계시고 LG전자가 12만 5천 원에 20%, 유비케어가 3,050원에 비중이 20%. 네네. 나머지 30%는 뭐 다른 종목들 뭐 현금으로 같이 보유 중이신 뭐 거고요. 다른 종목인데 그거는 걱정할 거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걱정이 되는 종목이 일단 세 종목인데 대한유팜과 LG전자 가장 고민이시겠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네네. 그렇죠? 네, 제일 고민되죠. 네. 유비큐어는 일단 수익 중이시긴 한데 앞으로 어떻게 흐름이 흘러갈지가 궁금하실 것 같고요. 대한유팜, LG전자 이미 오래 들고 계셨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더 들고 가실 계획이세요? 글쎄요, 너무 손해를 많이 보고 나니까 무슨 어떻게 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나가지고요. 네. 이게 이제 요즘 기업이 저기 뭐 해외에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런 건지 어떻게 된 건지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식이 없다 보니까 네. 답답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대한유팜, LG전자 집중적으로 나머지 세 종목까지 모두 다 옆에 왕설련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예,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 대한유팜하고 LG전자하고 그리고 유비케어 이렇게 세 종목 들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머님. 네네. 예, 그 대한유팜에 대해서는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사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누가 권해가지고 우리 산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그 뭐 이 대한유팜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은 좀 알고 계신가요? 처음에는 잘 몰랐고요. 이제 예. 하도 떨어지니까 이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저기 기름인가? 예, 많이 투자를 해서 그런 건지. 예, 그 기름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광구 쪽으로도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 기존의 사업 같은 경우는 이 대한유팜이라는 회사는 이 신종플루 관련된 그러니까 AI 백신주가 관련 그런 종목이거든요, 어머님. 네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광구 같은 거는 요즘에 들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재부각돼가지고 나타난 내용이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많이 하락을 보였는데 가장 크게 하락을 보인 이유가 그 광구된 그런 건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건 관련해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네. 그 건에 대해서 이제 가장 큰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네네. 예, 그게 이제 갈라즈 광구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 갈라즈 광구에 이 회사가 올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다 여기다가 넣었는데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좀 좋게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었습니다, 최근에. 예, 예. 그래가지고 주가가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돈도 좀 어느 정도 모자르고 해가지고 이 대주주도 이제 주식을 좀 담보로 대출까지 좀 받고 안 좋은 상황이 좀 이어졌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주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좀 모멘텀이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지금 그 광고권도 그렇고 그리고 주가도 지금 그 차트적으로 제가 봐가지고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차트적으로도 지금 계속 꾸준히 하락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지 여부만 계속 지지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계속 그 횡보 구간으로만 계속 횡보만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올라가는 경향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AI 그런 관련된 그런 소식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전염병 관련된 그런 소식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것도 뭐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한순간인데, 그런 것이 이제 아니라고 하면은 당분간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신 금액이 13,000원 정도인데 평균 단가가, 그리고 지금 가격은 6,700원이니까 거의 그 반토막 정도 손해가 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그 장기적으로 나는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시면 그냥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나는 단기적으로 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이 가격대에서 지지를 계속 받고 한 번 튈 때 그때 이제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돼 가지고 좀 제가 손절 라인이라든지 목표가를 좀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121선을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어머님. 이 121선 지지 여부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6,400원 라인, 그러니까 전 저점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6,400원 라인을 만약에 하향해가지고 그 이제 지지를 못하고 떨어졌을 때, 더 밀렸을 때, 그때는 이제 손절 라인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를 먼저 또 얘기를 드리자면 1차적으로 충분히 정고점 라인인 7,700원, 그러니까 7,8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만약에 나는 기다릴 수 있다 하면은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어머님. 들고 가도 뭐 희망은 있어 보이는 종목이에요? 지금 그 갈라스 광고 관련돼 가지고 지금 내용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곤 있는데, 그래도 회사가 재무적으로는 그래도 그렇게 안 좋은 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오히려 좀 더 괜찮겠다. 그렇게 또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릴 수만 있다면요. 기다려야죠, 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종목으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 LG전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네네.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LG전자는 지금 계속 들고 가시는 게 좀 좋겠다.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좀 봤을 때, 지금 봤을 때 오늘 이제 눌림목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좀 하락을 크게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하락에서 꾸준히 이제 그 지지 여부가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84,000원 부근에서 지지 여부가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조금 더 현금이 있으시면 좀 더 편입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것도 괜찮겠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놔두고 계시면은 그 가격까지, 지금 가격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예.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유비케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급등을 했잖아요. 이 최근에 급등을 하고 지금 또 많이 이제 수익 중이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EMR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EMR이라고 해가지고, 이 EMR이 뭐냐면은 전자 의무 기록을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자 의무 기록 관련돼 가지고 그런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에서 이제 국내에서는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게 각광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올라갔는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그 고평가됐는지 저평가됐는지를 저희가 체크할 때 이 퍼를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그 퍼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좀 높습니다, 어머님. 그 퍼가 지금 거의 올해 기준으로 좀 30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게 적정한 수준이 한 10배 정도인데 30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딱 얘기를 드리는, 그러니까 손절 라인만 딱 그 정해 드릴 테니까 이 라인만 벗어나지만 않는다고 하면 계속 들고 가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떨어진다 하면은 그때 이제 포트 비중에 조금씩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손절 라인은 61선 부근, 그러니까 지금까지 61선에서 계속 떨어지지 않고 계속 지키고 올라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61선 라인 3,700원 부근까지 만약에 그 떨어졌을 때 여기서 지지를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매도 관점으로 조금씩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예.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가지고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61선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 LG전자는 계속 들고 가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첫 번째 얘기 드렸던 그 종목, 그러니까 그 대한육판 같은 경우는 그
장기적으로만 갖고 가실 수 있으시다라고 하시면은 그럼 들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어머님?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네. 네, 다음에 또 고민 생기시면요. 그때 주저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개미들에게 방문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예. 상담 받아봤고요. 문자 들어왔습니다. SOE 보내주셨는데요. SOE를 두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한 분께서는 13만 5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시고요. 비중이 50%라고 하십니다. 또 한 분은 7890번님인데요. SOI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보기엔 SOE 맞는 것 같아요. 14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 매도가 부탁드린다고 하는데요. 이 두 분 같이 묶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SOL 같은 경우에 조금 대장주가 SOL이라기보다는 네. 조금 SK 이노베이션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13만 500원 50% 그리고 14만 원에 40%입니다.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뭐 1분기 때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요. 그리고 SOL도 그렇고 1분기 때 뭐 그 실적이 조금은 뭐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그 작년 11달, 12월달이죠. 그때 그 유가가 좀 상당히 좀 이란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이 좀 1분기 때 그 효과가 나지 않겠나. 그것 때문에 정제 마진이 계속 추가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현재 1분기 때 뭐 실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뭐 실질적으로 한번 차트 보면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SOL 전에 SK 이노베이션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121선과 241선이 데드크로스가 난 종목 같은 경우에는 241선까지 무조건 올라온다고요.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장기 추세를 어떤 그 상승 국면으로 돌리느냐 못 돌리냐 그게 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지금 현재 그렇게 고민되는 자리에 지금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돌파를 못 해주고 지금 현재 밀리고 있는데 SOL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SOL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41선을 넘었습니다. 어쨌든 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 SK 이노베이션이 만약에 그 장기 추세를 돌려주지 못한다면은 다른 GS라든지 그리고 SOL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큽니다. 근데 SOL 같은 경우는 13만 원 정도 가격대 있죠. 지금 화면 보시면은 13만 원이 이전에 급락을 막기 전에 지지 라인입니다. 그래서 요 SOL도 마찬가지로 13만 원을 돌파해주게 된 그 SK 이노베이션이 241선을 돌파한지 여부 한번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요 종목 자체만 본다면은 이전에 지지 라인이죠. 요 라인 13만 원을 돌파하는지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저한테 의뢰를 하시기보다는 이전에 저항량 일단은 그 현재 수급이 상당히 좋거든요. 좋기 때문에 외국인 쪽 기관 쪽 수급을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1차적으로 업황크 다 떠났어요. 업황 다 떠나시고 그 13만 원 요 가격대 지금 화면에 보면 13만 원 가격대 돌파하면 갖고 가십시오. 갖고 가시고요. 못 갖고 만약에 돌파를 못 한다면은 다시 한번 바닥 확인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만 원 가격대 돌파 여부에 따라서 이 두 분 다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파하면은 추가적으로 가져가보자. 이렇게 좀 먼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13만 원 돌파하게 되면 14만 원에 매수하신 이분은 충분히 가격대까지 매수고 회복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자, 일단 그거는 그 네. 8월달 있죠. 8월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SOL이 급락맞기 전에 가격이 16만 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13만 원만 회복해주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전체에서 봤을 때 8월 급락맞기 전 가격까지는 회복하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물론 네. 이렇게 바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받다 올랐다 조정받기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1차적으로 봐야 될 자리가 13만 원이기 때문에 13만 원 회복되면 16만 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네. 13만 원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네, 13만 원 돌파하게 되면 굉장히 그 다음 흐름은 희망적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은 기아차가 들어왔습니다. 6만 6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라고 하시는데요. 기아차 뭐 오늘은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만 계속 제자리거든요. 예, 이 기아차 같은 경우 네. 최근에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자동차 업종이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아차도 같이 이렇게 흐름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1월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성수기가 아닙니다. 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성수기를 따지면은 거의 3월달과 4월달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락했을 때는 오히려 좀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좀 더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지지 라인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네.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가 괜찮을까요? 목표가는 뭐 정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7만 원까지는 충분히 1차적으로는 올라가지 않을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충분히 200일선까지 그러니까 7만 2천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지 않을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하단 지지가 튼튼하다 하셨지만 그래도 위험을 조금 감안한 차원에서 손절 라인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네. 오늘 사실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이거든요. 예. 오늘이 지지 라인이 가장 중요한
중요한데 이 지지 라인을 만약에 뚫고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63,000원까지 하락했을 때 그때를 이제 손절 라인으로 좀 잡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차 조금 답답한 속이 해결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LG이노텍 보내주셨는데요. 865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LG이노텍 83,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인데 일단 지금은 수익 중이신데 오늘 많이 내려서 덜컥 하셨나 봐요. 일단은 한 번에 계속 가기는 네. 힘들죠, 아무래도. 예. 조금 전에 그 SOS도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한 번에 계속 쭉쭉쭉 가긴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LG노텍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을 한번 본다면은 1조 8천억짜리입니다. 1조 8천억짜리가 계속해서 간다는 것은 그 무리죠. 시가총액 1,800억도 아니고요.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올해까지 4분기 실적은 안 좋습니다. 안 좋고요. 그리고 LG노텍이 올라간 이유는 LED가 조금 바닥을 다질 것이란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파르게 올라와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것이 실질적으로 4분기 실적이 적자가 났듯이 지금 현재 상황은 좋지 않다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자, 그리고 그 LG노텍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외국인들이 많이 사면서 올라갔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그리스 문제로 해서 그 환율이 조금은 올랐죠. 오늘 어제하고 오늘 올랐는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부분 시장이 조금은 불안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이 조금 불안정하게 된다면 그동안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종목들을 매도할 수밖에 없겠죠. 왜? 현금화를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타격을 오늘 LG이노텍 그리고 LG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전기가 막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유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유가 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LG이노텍을 제가 삼성전기를 보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차트를 두 개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삼성전기 먼저 볼게요. LG이노텍 먼저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LG이노텍을 일단 먼저 한번 볼게요. 자, LG이노텍이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자, 8월달 급락맞기 수준까지 왔죠. 급락 오고 나서 공교롭게 또 그 자리에서 지금 이제 조정을 막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조금 전 LG이노텍이 가파르게 올라왔지만은 추세를 돌릴 만큼의 어떤 그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그리스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저항을 막게 된다는 겁니다. 자, 삼성전기 볼게요. 자, 삼성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자,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9만원. 1차적으로 급락 맞았지만은 9만원까지 1차적으로 반등을 주면서 급락맞기 수준까지 왔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에 10월 28일이죠. 이때 당시에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4분기까지 실적은 좋지 않을 거지만은 올해 MLCC라는 지금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을 줬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저항받고 급락 다시 조정받고 다시 한번 저항받고 그다음에 조정받고 다시 돌파를 했죠. 네. 이 삼성전기 차트를 왜 보여드리냐면 LG이노텍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삼성전기의 차트를 보여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 가격이 83,500원이신데, 자, 지금 조금 겁나실 거예요. 겁나실 건데,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기 예를 본다면은 단기 종목이 아니고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LG이노텍 지금 조정 맞고 지금 현재 8만원까지 매수가 예로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삼성전기를 본다면은 지금 현재 저항대 92,000원을 이후에는 몇 달이 걸리는 돌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그냥 갖고 가십시오. 그냥 이런 단계적인 급락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요 종목은 단기 종목이 아니고 중장기이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신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목표가는 92,000원 정도 말씀하신 그 가격 아니요, 되었나요? 일단은 네. 자, 차트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요거는 일단은 1차적으로 저항 받을 차에서 받았습니다. 저항 네. 9만원치 받았기 때문에 요거 1차적으로 돌파하는지 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12만원까지 다시 1차적으로 12만원까지 충분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전기가 얼마만큼 올라가냐에 따라 LG이노텍이 올라갈 것 같은데, 제가 삼성전기 지금 이제 9만원 돌파했죠. 그러면서 11만원까지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그렇다면 LG이노텍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목표가를 정할 수가 없는 게 이 종목이 지금 주체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제가 말씀드린 11만까지 끌고 간다, 이렇게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일단은 92,000원 돌파력을 봐야 되겠지만은 92,000원 돌파하게 된다면 기관이든 그리고 외국인이 이끌어줄 겁니다. 그러면 그네들이 계속 조정받으면서 갖고 갈 거예요. 그렇다면은 목표가를 정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네. 갖고 갈 때는 그냥 무조건 홀딩하는 게 맞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오늘 내리는 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리는 거다. 걱정하지 마시라. 중장기적으로 보유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0144번님께서 보내주셨네요. 0144번님의
AP 시스템 봐드리겠습니다. 15,4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25%신데 지금 조금 더 매수해도 괜찮냐고 하시는데요. 예, 일단 뭐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자면은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먼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 관련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관련돼 가지고 아무래도 봉지 장비를 좀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오늘도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삼성의 모바일 디스플레이 관련돼 가지고 그 이제 장비 투자를 많이 대고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공장을 증설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기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볼지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AP 시스템하고 뭐 FN 여러 이제 기업들도 이제 다 되는데 이제 유진 기업이라든지 또 등등이 이제 다 포함이 될 텐데요.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AP 시스템도 그 중에서 한몫은 할 것 같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가져가도 괜찮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호조로 또 하나 이제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얘네들이 이제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이제 좋게 이렇게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분기가 거의 그 매출액이 이제 86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90억 정도 이렇게 거의 이제 전분기 대비해 가지고 거의 60%씩 증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매수하는 관점 괜찮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충분히 15,5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P 시스템 15,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두 번째 전화가 걸려왔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예, 안산요. 네, 가까운 안산에서, 경기도 안산에서 예, 주셨는데, 예. 자, 종목들 어떤 종목 들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코스맥스요. 네, 17,150원에 이 40%고요. 네. 메디포스트가 183,000원에 30%고요. 17만 3천 원에 30% 비중이십니까? 예. 네, 메디포스트 17만 3천 원에 비중이 30%. 다른 종목도 있으시고요. 하나케미칼. 한화케미칼이요. 예, 31,200원. 3만 1,200원에 비중은 나머지요. 30% 비중이시고요. 세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메우고 계신데요. 예, 한화케미칼 일단 주말에 마음 많이 졸이셨겠어요. 예, 그렇군요. 네. 다행히 뭐 거래 정지는 아닙니다만 어제 뭐 하락 이후에 오늘은 그래도 많이 만회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든 예. 이어갈 것인지 이 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코스맥스가 손실 중이시네요. 조금 고점에서 예. 좀 비싸게 사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저기 네. 1월 10일 날인가 그래. 네, 네. 아주 중국 수혜주라고 뭐 그랬어요. 네, 그리고 메디포스트가 18만 원에 매수하셨는데 이것 역시 수익 중은 아니죠. 예. 손실 중이신데 새 종목 예. 어떤지 한번 옆에 정태근 전문가님 나와 계시거든요. 예. 상담 정말 잘해주시는 분이니까요. 예, 그동안 예. 속 끓이셨던 거 다 한번 털어놔 보시고요. 속 시원하게 한번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제가 좀 시원하게 좀 해드릴 텐데 예, 조금 예. 좋은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일단 그거는 좀 먼저 양해 좀 해주십시오. 아, 예. 왜요? 그럼 일단은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 하나케미칼, 메디포스트 요 세 종목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제가 말이 좀 빠르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을게요. 예. 자, 일단은 일단 좋은 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좋은 거부터 말씀드리면 하나케미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케미칼 먼저 보면 요 종목을 일단 좀 가져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뭐 업황적인 부분 뭐 좀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그 차트를 보실 때 지금 요 하나케미칼이 딱 그 종목인데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자 121선과 24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네. 종목이 데드크로스가 난 자리 부근에서 거의 바닥을 잡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이 바닥 잡고 난 뒤에 보통 241선까지 거의 대부분 무조건 올라와요. 그래서 요 패턴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업황을 본다면은 지금 현재 그 OCI라든지 뭐 신성솔라라든지 뭐 그 여타 뭐 성인광전이라든지 태양광 올라오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죠? 그리고 예. 화학업종 같은 경우도 뭐 LG화학이라든지 호남석이 지금 현재 올라가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같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자 먼저 그 삼성중공업 차트 보면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삼성중공업 차트 보면은 지금 화면 그 조금 제가 말하는 것보다 좀 늦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 데드크로스가 났죠. 121선, 241선 그리고 나서 바닥 잡고 241선까지 올라오죠.
예. 이거 240건 오지 않습니까? 예. 자, 하나케미칼도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121선, 240선 데드크로스 났죠. 그리고 예. 다 안 빠지죠. 예. 그러면 이게 완만하게 하지만은 241선까지 올라오겠죠, 선생님. 예.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31,200원이신데 지금 매수가 근처입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출렁이더라도 요거는 241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기술적 패턴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급 보시면은 마찬가지 수급 현재 보시면은 개인만 팔죠. 개인만 팔고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 사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일단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요거는 그 삼성중공업과 마찬가지 241선까지 해가지고 36,500원까지 기다려 보세요. 요거는. 예. 일단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똑같은 중국 관련인데 코스맥스는 조금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 요게 그 중국에 대한 수혜가 있습니다. 자, 3월 달에 상하이 공장이 그 증축이 됩니다. 그리고 3월 3분기에는 광저우에 또 신공장이 증축이 되고요. 그래서 요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요게 공장이 증설이 되게 되면서 매출이 350억에서 500억 그리고 750억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그렇게 그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회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이게 그 11월 달, 12월 달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올라갔냐면 중국에서 내수시장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게 중국 춘절 전후로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다 보니까 거기 실망감 때문에 지금 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차트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면 자, 코스맥스 한번 보면은 자, 2분기까지 이 회사 실적 잘 나왔어요. 51억 나오면서 잘 나왔는데 그 위에 실적이 조금 꺾이면서 이렇게 주춤하다가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신 요 구간 있죠. 요 구간에서 중국에서 내수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인 얘기가 나오면서 반등을 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부양책이 안 나오면서 꺾여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기술적 패턴이 나오죠. 자, 이게 그 헤드앤숄더 아시죠? 예. 자, 여기 세 번의 그 고점 나오죠. 그러면서 꺾이죠. 예. 그럼 이게 보통 고점 징후군이잖아요. 예. 그래서 자, 요게 차 바이오엔을 한번 예를 들면은 자, 차 바이오엔도 여기 보면은 화면 좀 보면은 자, 연관성을 가져가 보면 이렇게 세 번 만들고 꺾였죠. 그래서 네. 마찬가지로 제 코스맥스도 요런 흐름이 조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보기엔 적어도 14,000원까지도 추가적으로 흘러내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자, 중국 그 화장품 관련주 하면 아모레 퍼시픽 있죠. 예. 자, 아모레 퍼시픽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모레 퍼시픽도 지금 현재 차트 흐름이 안 좋지 않습니까? 아, 예. 자, 그리고 제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닉은 왜 보냐면 제닉이 그 하이미 팩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중국에 팔려고 이번 1분기 때 제품 위생 허가를 냈는데 그게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됐는데 네. 통과가 되면서 이게 반등을 했는데 중요한 건 요 회사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그 소비 부양책이 안 나오면서 지금 꺾여버렸어요. 자,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코스메스뿐만 아니라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제닉도 꺾이죠. 예. 그러면 요 회사도 꺾여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그 중국 부양책 나올 때 따라가셔도 지금 손실 난 거 충분히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일단 매도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자, 에이블 메디포스트. CNC는 예, 에이블 예. CNC는 올라가잖아요. 그 에이블 CNC는 중국 쪽보다 그 국내 그 뭐라 그래 그 국내 뭐라 그러죠 OEM이라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제품들이 에티튜라든지 그리고 중국 그 국내 허가낸 제품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일본 쪽 시장이 현재 이렇게 뚫고 있거든요. 중국 쪽 지금 부딪혀가지고 예.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주도 중국 쪽은 빠지는데 중국 쪽에서 조금 벗어난 것도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거 에이블 CNC 예. 이렇게 조금 벗어나는 건 안 빠져요. 잠시만 저 그 LG 생활건강도 볼게요. 요 종목도 지금 중국의 그 뭐고 점유율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아모레 퍼시픽처럼. 근데 요 종목도 못 가죠. 예. 그래서 지금은 화장품 관련주가 중국하고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 예.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그 연유 때문에 조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메디포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요것도 매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셀트리온 아시죠? 예. 예. 셀트리온이 그 실적 그 부풀리기 그것 때문에 회사 실내 꺾이면서 미끄러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요게 요것 좀 그 매매를 좀 정리하는데 1월 19일 날 카티스템이 시각증이 허가가 나면서 양윤선 예. 대표가 그 3만 주 매도했고요. 그 다음 날 12,000주 매도하고 그리고 1월 25일 날 17,000주를 매도를 했어요. 예. 이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카티스템이랑 그 주기세포 체류시가 나오는데 대주준 대표는 그 반대로 그러니까. 매도를 해버렸어요. 예.
이게 회사의 신뢰성을 잃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셀트리온 차트 볼게요. 자, 셀트리온 차트 보면은 그날이 언제? 셀트리온 10월 14일이에요. 10월 14일 날 그 셀트리온 케어 얘기가 나오면서 같이 꺾이면서 지금 못 올라가죠. 빠지진 않지만은. 마찬가지로 메디포스도 빠지진 않겠지만은 그런 흐름이 좀 장기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메디포스트도 조금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차트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런 연유 때문에 코스맥스, 메디포스트는 좀 매도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케미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41선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자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답변이 조금 섭섭하실지라도 그래도 정태근 전문가님 특성이 내 종목이다 생각하고 진심을 담아서 답변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고민 생기시면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두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문자 들어온 정보들 한번 살펴볼게요. 동국제강 들어왔습니다. 9728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동국제강 3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신데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이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철강 업종이 상승세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하락을 보였는데 역시 이 철강 업종 하면은 국제 철강 가격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철강 가격이 최근에 하락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같이 해가지고 하락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2분기 정도에는 철강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면은 철강 가격을 세계적으로 철강 가격을 주인드는 나라가 이제 중국입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는 2분기에는 부양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2분기까지는 좀 힘들지만 그때까지 들고 가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먼저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철강 업종 그리고 동국제강 마찬가지로 너무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할 대로 하락을 했다. 더 이상 그냥 빠질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동국철강 같은 경우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지금 PBR 기준으로 봤을 때 0.5배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자산 가치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괜찮다. 그리고 최근의 하락은 역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철강 가격의 하락 때문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2분기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그러면은 충분히 지금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1차적으로 3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대 올라와서는 조금 비중을 줄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 업종마다 이게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이 떨어졌던 화학 업종이 사이클이 돌아와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철강 업종도 사이클이 한번 돌아올 겁니다. 그때 이제 충분히 가격이 올라갈 건데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지지부진한 흐름이 보일 때 그때 이제 매도하시는 관점이 괜찮아 보이는데 그때는 또 이제 그때 가가지고 또 이제 전화를 주시면 그때 상황에 맞게끔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분기까지는 큰 걱정 없이 보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MPC가 들어왔는데요. MPC 보내주신 분은 4801번님입니다. 4801번님 MPC 3,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신데 많이 올라왔을 때 매수하셨어요. 어제 사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가격대를 보니까 저도 조금 그런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MPC 같은 경우에 조금 회사 이름을 바꾸니까 이게 어떤 회사인지 이렇게 기색 좀 모르실 것 같은데 이전에 내셔널 플러스라고 이거 HTS 캐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MPC라고 그 물류공장 가게 되면 플라스틱 그 파레트 있지 않습니까? 그 지게차 와가지고 이렇게 싣고 이렇게 물 운반할 때 그 도구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모멘텀은 전혀 없고요. 이 부분은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려도 충분히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MPC 같은 경우 좀 이 가격대에서 왜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전고점이죠. 딱 전고점이에요. 지금 현재 화면 보시면 전고점입니다. 그래서 요 전고점을 차라리 돌파를 해주고 나서 이렇게 N자형으로 지지받을 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출격하는 거지 지금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자, 일단은 그 서둘러 팔지 맙시다. 아직 5일선 이탈을 안 했거든요. 중요한 것은 5일선 이탈을 안 했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5일선에 대한 이렇게 그 앞전에 여기 작년 7월 달이죠. 7월 달쯤에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빠지진 않을 것 같고 지금 이제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반등을 줄 것 같아요. 재반등을 줄 때 이 선 3,100원 전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일단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 조화제약이라는 종목이 이 종목 참 예를 많이 들고 있는데 자, 조화제약 보이죠?
저하자같이 요 종목도 지금 현재 화면을 보면은 6,500원 이전의 저항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이 요 부분에서 그 상당 무리가 돌았었는데 돌파를 하니까 시세가 상당히 강해가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MPC도 지금 이제 요 3,100원을 많이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시세가 또 강하게 한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자리입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3,100원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 이렇게 N자형으로 나올 겁니다. N자형이 나올 때 돌파를 하면은 시세가 한번 더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시고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바로 미끌려 버리거나 N자형 반등이 나올 때 W자로 다시 한번 W자 이중천장이죠. 이중천장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때는 무조건 파십시오. 무조건 파시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100원 돌파 여부 보라. 요것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일단 3,100원 돌파 여부, 매수 가격대 돌파 여부만 확인해 보자라는 간략한 전략 세워주셨고요. 하이닉스 들어왔습니다. 1339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하이닉스 매수하신 가격이 24,000원, 비중은 적지 않아 주셨고요. 유상 증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궁금합니다라고 하시는데요. 24,0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일단은 수익 구간이신데 앞으로의 흐름이 더 궁금하시겠어요? 예, 지금 하이닉스 같은 네. 경우는 유상증자, 그 유증 관련해가지고 2조 3천억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하락한 부분이 그 소식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하이닉스를 가장 이제 상승을 만든 원동력이라고 하면은 외국인 이제 주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그런 수급 주체가 계속 이어지는 한 계속 상승을 하는데 만약에 외국인의 수급 주체가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락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하게 만약에 200일선 라인, 그러니까 200일선 라인이 24,500원입니다. 이 24,500원 라인을 지지를 못하고 하향해가지고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기다리시고 이때 이제 매수를 하시든 아니면은 이때 매도를 하시든 그때 이 지지 라인을 한번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비아가 들어왔는데요. 가비아 보내주신 분은 4860번입니다.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가비아 비중이 30%라고 하셨고 매수 가격이 6,980원이라고 하셨는데 익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익 실현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요것도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좀 애매합니다. 예. 일단 그 패턴이 조금 어떻게 나올지 저도 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지금 8,000원 가격대에서 2번 정도 저항을 받았어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되면 좀 꺾여야 정상인데 다시 한번 올라간단 말이죠. 그리고 안철수 연구소가 계속 올라가듯이 그리고 바른손이 계속 올라가듯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패턴이 어떻게 나올지가 저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은 저도 그 애매한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으로 좀 그 테마즈 안 맞게 정직하게 어떤 패턴이 나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아래쪽으로는 6,000원 가격대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8,000원 이렇게 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W자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 8,000원까지 갈까 안 갈까 저도 좀 궁금해요. 그래서 요 종목은 일단은 조금 그 어쨌든 테마주기 때문에 조금은 손실도 크고 그리고 수익도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6,000원 가격에 그냥 손절 라인을 형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좀 8,000원까지 반등을 주는지 체크를 하셔가지고 좀 대응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모범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목표가 손절가는 어떻게 세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6,000원의 손절가 형성하고요. 그리고 네. 목표가를 1차적으로 그 전고점인 8,000원까지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민 이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바른손 보유하신 분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906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바른손 매수하신 가격은 3,400원, 비중이 20%, 또 한 종목도 보내주셨는데요. 디오입니다. 13,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신데 매도 가격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예, 지금 바른손하고 네. 그리고 디오 같은 경우는 지금 둘 다 이제 정치 테마주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상승할 수 있다, 언제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것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전문가들도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싫고, 그러니까 거래량을 싫으면서 갑자기 큰 음봉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매도를 이제 하시는 게 좋겠다.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다 똑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렇게 간략하게 상담 드렸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정태근 전문가님, 왕설량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하루 개미들에게 방문하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